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나머지 정리와 조립 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수를 나눗셈을 하듯이 이러한 식으로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세제곱 플러스 2x-1을 x-2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때 먼저 x-2를 이제 x세제곱에 대해서 이 최고차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x제곱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눗셈을 하듯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이제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또한 이 앞에 2x제곱을 소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x-2에다가 이제 2x를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게 되고, 또한 이 두 개의 식을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이제 6x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6x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 x-2에 6을 곱하면 6x-12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두 개의 식을 빼면 이제 11이 되는데, 이제 11부터는 이제 x가 없기 때문에, 즉 x보다 차수가 작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눗셈은 진행을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때 우리가 몫은 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 몫이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는 11이 됩니다. 즉 이러한 다항식의 나눗셈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수식을 적어보면, 이때 이제 fx는 피제식 혹은 분자라고 하고, gx는 이제 이 fx를 나누는 식이라고 해서 이제 제식 혹은 디바이저 혹은 분모라고 하고, 이때 이제 gx로 나누면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몫인 qx가 곱해지고 이제 나머지 11과 같이 11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식은 이제 일반적인 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은 이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하므로, 따라서 이 식은 항등식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머지는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식의 의미는 항상 이 나머지는 이 gx의 차수보다 더 작은 차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수식을 나누면 항상 이 앞에 이 식의 차수보다 낮은 차수의 수식이 나머지가 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1차식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상수가 되게 됩니다. 또한 만일에 2차식으로 나누었다면 나머지는 1차식이 될 것입니다.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을 때 여기 보시는 x-r이라고 하는 미지수가 하나이고,
개수가 1이며 1차식으로 된 그 이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때 이 x에 이제 r은 어떤 실수값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r을 x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 값이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fr은 r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r을 넣었을 때 이제 즉 이 스몰 r을 x에 대입했을 때 이러한 나머지가 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나머지 정리는 우리가 이러한 몫의 값에 상관없이 어떤 나머지 값만 알고자 할 때 유용한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0이라는 다항식이 있을 때, 이제 이때 이 식을 그 x-3이라는 그 1차 식으로 그 나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qx는 알 수 없지만 이때 만일에 3을 이 두 개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때 이쪽은 0이 되어서 소거가 되게 되고, 이쪽 식은 r만 남게 되고, 이쪽에 이제 3을 대입해서 그 식을 풀어보면 이제 f3은 마이너스 123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 값이 이 식을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임의의 a, b, c라는 개수를 갖는 이러한 2차 식을 이러한 x-r이라고 하는 1차 이항식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위의 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arx 플러스 arx라는 것을 그러니까 빼고 더하면 어차피 위 식과 같은 것이 되게 되고, 즉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이러한 x-r이라고 하는 이 그 분모와 같은 그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앞에 식은 우리가 그 분수의 덧셈에 의해서 이러한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분리를 하면 이제 ax가 되게 되고, 이제 뒤의 식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식만 남게 되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 이 분모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 또 식을 조작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이 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건 x-r이 소거가 되어서 이제 b 플러스 ar이 되게 되고, 이제 뒤의 식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식에서 x-r을 양변에 곱하면 이제 이쪽은 fx가 될 것이고, 이제 이쪽 식은 이 ax 플러스 b 플러스 ar 곱하기 x-r이 되게 되고, 이쪽은 이제 x-r을 곱하면 이 분모가 소거가 되어서, 따라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식을 x-r로 나누었을 때 이 ax 플러스 b 플러스 ar이 몫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ar 제곱 플러스 br 플러스 c가 이제 이 x-r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즉, 이 그 식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제 fr은 r이라는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개수와 이러한 제식에 있어서 이 r 값만 알고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도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러한 x의 k승 마이너스 r의 k승으로 표현되는 어떤 수식이 있다면 이 경우는 이제 x-r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수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 즉 이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즉 어떤 다항식의 선형결합의 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r 값이 0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꼴로 식이 정리가 되게 되므로 이때는 이제 팩터 시오렘, 즉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즉 인수 정리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 값이 0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조립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조립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나머지 정리에서는 이 나머지 값만 우리가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qx, 즉 모까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일이 앞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식으로 식을 일일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의 계수만을 이용해서, 즉 이러한 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0이라고 있을 때 이러한 계수, 즉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2와 같은 계수만으로 어떤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식을 이제 x-3으로 나누어서 어떤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자 했을 때 이제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먼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조립제법을 배웠을 때는 아마도 나누는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수를 이 조립제법에 사용을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이 식의 부호를 바꿔서 일단 이런 식으로 식을 표시를 하게 되고, 가장 최고차항의 개수는 일단 생략을 하고 나머지 항들의 개수만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식의 이항식일 경우에는 이제 만일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이제 2차식으로 나누는 것부터는 이러한 식으로 식의 부호를 즉 나누는 식의 개수의 부호를 바꿔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조립제법의 첫 번째 순서는 이러한 나누고자 하는 식의 개수들을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만일에 차수가 0차인이 아니고 차수가 없는 항은 이러한 식으로 0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차수의 순서대로 만일에 여기에는 값이 없다 하더라도 0으로 표기를 해서 이러한 식으로 차수의 순서대로 개수를 나열을 하고, 이때 이제 이 식의 0이 되는 값이나 혹은 이 식의 부호를 바꿔서 이제 나머지 최고차항을 뺀 나머지 개수 플러스 3을 이쪽에다 갖다 두고, 이제 순서는 이제 나누어지는 식의 최고차항은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 이때 이 1을 다시 이제 이 3과 곱해서 두 번째 항의 밑에다가 3을 적고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9가 되게 되고, 또 이 값을 이 3과 곱해서 이제 세 번째 항에다가 곱한 값을 적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두 개의 값을 곱해서 그 마지막 항의 바로 밑에다가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값을 더해서 최종적인 값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마지막 값이 이제 나머지가 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순차적으로 첫 번째 항은 x제곱, 두 번째는 x, 마지막은 상수항으로 표현을 해서, 즉 이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7이 이제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되게 되고, 마이너스 123이 나머지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개수가 1이고 그 1차인 그 개수의 차수가 1차인 그 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이러한 조립제법을 특별히 루피니스의 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똑같은 식을 이제 차수가 2차인 x제곱 플러스 x-3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식의 개수의 그 부호를 그 바꾸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x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3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이제 2차식부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레귤러 신세틱 디비전에서는 3만 우리가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값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활용을 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대각선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누는 식의 개수를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최고차 항은 아무런 그 연산 없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 이때 이제 이 두 개의 값이 이러한 식으로 대각선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대각선으로 표기한 식에서 이제 이 두 식을 덧셈을 하게 되고, 이제 덧셈을 한 식에서 그 가장 큰 차수를 먼저 곱해서 이 세 번째 항에다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쪽 라인은 덧셈만 하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 세 번째 라인을 덧셈을 하게 되면 이제 16이 되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 그 x항의 값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을 이 16에다 곱해서 이제 이쪽에 표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항상 이 세로 라인은 항상 덧셈만 한다고 보면 되고, 따라서 두 값을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81이 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진행할 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항상 이제 x제곱으로 어떤 수를 나눈다면 이제 그때의 나머지는 항상 이러한 어떤 1차식의 값이 이제 나머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앞서와는 다르게 이제 두 번째까지를 나머지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16x-81이 나머지가 되게 되고, 이제 x-13이 몫이 되게 됩니다. 만일에 뭐 x4승을 x3승으로 그 나눗셈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식으로 대각선으로 하나의 또 그 값이 개수의 값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앞서 그 수식을 항상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하고 나면 이제 이러한 기본 꼴에 의해서 항상 검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구한 그 목과 나머지를 그 디바이저에 곱해서 그 본래의 수식이 나오는지를 검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 for non-monic divisors, 즉 그 모닉이라는 것은 이 개수의 앞이 1인 경우를 이제 모닉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조립제법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해왔던 방식 그대로 이제 이 나누고자 하는 수식의 개수들을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제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표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쪽 항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2와 1만 이제 차수가 높은 항의 개수를 밑에다 적고, 이제 차수가 낮은 쪽을 위에다 표기를 해서 대각선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개수가 1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non-monic divisors, 즉 이러한 개수가 non-monic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으로 일단 표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앞서 그 2차식에서 나눗셈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쪽에 그 대각선으로 값들을 적어야 하는데, 이때 항상 최고차 항은 그대로 내려온다고 보면 되고, 이때 이제 유의하실 점은 이제 이 개수가 이제 이 최고차 항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때는 이제 최고차 항을 그대로 6을 내려서 3을, 그러니까 6을 3으로 나눈 값을 이제 이러한 식으로 밑에다가 표기를 하게 되고, 이제 이 값을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값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대각선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기된 것을 앞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두 값을 더하면 9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유의할 점은 9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9를 3으로 나눈 값을 이제 밑쪽에 표기를 하게 되고, 이 값을 이제 이 앞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2와 곱해서 이제 이쪽에 표기를 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8이 되게 되고, 다시 이 8을 1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2와 한번 곱했으니까 마지막으로 1과도 이 3을 곱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3을 곱한 값을 이쪽에다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또 이 세로는 덧셈을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나눌 그 개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때 이제 또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이 위에 이 수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계산하고자 하는 몫이나 나머지가 아니라, 이제 이쪽은 나머지가 되지만 몫은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x 플러스 3이 몫이 되게 되고, 이제 8x 마이너스 4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립제법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코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이러한 식의 그 알고리즘을 코딩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